호주야 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하이드파크에 나왔는데요. 오늘 시드니 날씨는 요즘 여러분들 산불 아시죠? 네, 시드니가 지금 산불 때문에 하늘이 좀 많이 뿌예요. 빨리 좀 비가 내리고 하면 좋겠는데요. 뭐 매년 여름마다 있는 행사이긴 한데 올해는 좀 빨리 찾아온 것 같아요. 뭐 아직 12월 초인데도 이렇게 산불 소식들이 있네요. 호주 영주권 유학은 나이키처럼. 자, 여러분들 나이키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아시죠? Just do it. 네. 미적거리지 말고 just do it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거는요, 지난 11월 16일부터 이제 494, 491 비자가 나오고 새로운 지방 리저널에 대한 개념 정리가 좀 되면서 또 각 주정부들의 또 190 비자에 대한 세부 조건들이 막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 좀 이렇게 좀 클리어 되고 명확해지면 그때 그러면 내가 이제 제대로 도전을 한번 하면 되겠다. 여기 오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중학교 3학년인데 전교생이 100명이에요. 내가 30등, 전교 30등쯤 해요. 자,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면 내가 40등이 되고 시험 문제가 쉬워지면 20등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2020년 2월에 학업을 시작한 사람, 2021년 2월에 시작한 사람, 2022년 2월에 시작한 사람 다 다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유학 국민은 본질적으로 경쟁 게임이에요. 어떤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달려가서 그 기준만 맞추면 된다. 그 기준이 변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러나 유학 국민의 기준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고정된 게 아니거든요. 절대 2022년에 코스 선택한 사람은 2021년에 시작한 사람보다 유리하기 힘들고요. 2021년에 시작한 사람은 2020년에 시작한 사람보다 유리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2020년에 시작한 사람의 졸업 시점하고 2022년에 시작한 사람의 졸업 시점은 다르거든요. 졸업한 이후에 졸업생 비자 받고 이게 순차적으로 나아가는 거는 누구나 다 같은 흐름이에요. 페일에서 한 학기 늦어지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 게임은 나와 경쟁자가 얼마나 있냐, 이 게임인 거죠. 당연히 지금 1년 2년 지나보세요. 그러면 이제 골드코스트나 퍼스나 이런 리저널 지역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몰려가겠죠. 호주 고용시장의 상황과 지원하는 학생들의 어떤 상황과 다 변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기준을 잘 파악하고 내가 그 기준에 맞을 것인가 안 맞을 것인가를 잘 살펴서 달려가는 것만 생각하죠. 그게 아니죠.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요, 나와 같은 입장의 경쟁자가 얼마나 있는지,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유학 국민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 3가지, 호토바이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학과 선택, 지역 선택, 학교 선택. 자, 이 3가지 선택이 바로 되고, 그 다음에 유학 국민에서 핵심 3요소가 있어요. 나이, 영어, 돈. 이 3가지 요소가 충족이 되면요,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just do it now예요.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유학 국민의 제대로 된 전공도 선택이 됐고, 지역 선정도 됐고, 물론 전문가의 좀 도움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교 선정까지 됐어요. 그리고 내가 최소한 나이 조건에는 어느 정도 부합하고, 그리고 영어적인 조건 충족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비를 마련한 자금, 이런 것까지 충당이 됐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이제는 나이키처럼 하셔야죠. Just do it. 호주 정부가 이민법을 어떻게 바꾸냐,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거를 여러분들 비유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암 환자가 지금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을 내렸어요. 이렇게 치료를 해 나가자라고 하셔요. 그런데 3, 4년 지나면 새로운 신약이 나오고 새로운 치료법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나 지금 안 할래. 3, 4년 기다릴래. 유학 국민도 같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 나이가 유학 국민의 핵심 요소 첫 번째가 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나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보통 영어적인 핸디캡도 같이 따라가거든요. 자, 지난 2주간만 해도요, ANU 캔버라에 있는 ANU 대학에서 교육이 있어서 저희가 또 다녀왔죠. 캔버라 교육청에서도 또 교육 세션이 있었고요. 아델레이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스타디 아델레이드라고 있어요. 스타디 아델레이드가 퍼스까지 와서 또 교육 세션을 했거든요. 퍼스 저희 사무실 담당자가 또 다녀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시드니에서는 또 UTS 대학에서 또 교육
세미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491, 494 비자가 새롭게 막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이제 마케팅 전략이나 이런 흐름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많은 에이전트들하고 이제 학교 담당자들하고 이렇게 보통 1년에 한 2번 정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교육 세션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마침 11월 16일 날 그런 새로운 제도들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많은 에이전트들이 오다 보니까요, 뭐 한 3, 40개 나라에 대표하는 에이전트들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 이제 각 나라의 동향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도 학생이나 중국 학생 말도 못 합니다. 보통 UTS 대학 같은 경우는요, 이 중국의 한 에이전트가 한 학기에 입학하는 학생이 2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이전트, 중국 에이전트, 한국 에이전트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없지만, 중국 에이전트들은 1년에 학생이 수천 명씩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향을 다 알잖아요. 인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팔 학생들은 전사적으로 움직입니다. 8촌에 아버지 염소까지 다 팔아가지고 호주를 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사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걔네들은 정말 목숨 걸고 이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온다고요. 근데 항상 한국 학생들이 2, 3년씩 늦어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아직도 한국 학생들 저에게 연락 옵니다. 호토바기님, 요즘 타즈메니아 뜬다 그러던데 제 타즈메니아 가면 유리한가요? 아델레이드가 정말 기회가 좋다 그러던데 아델레이드 가면 찬스가 확실히 좋나요? 근데 너무 몇 년 지난 얘기들이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선택한 전공,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그 백그라운드 이런 거에 따라서 여전히 타즈메니아가 매력적일 수 있고 여전히 아델레이드가 유리한 분도 있죠. 뭐 제가 뭐 무슨 뭐 쪽집게 도사는 아니더라도 십몇 년을 이 일을 하다 보니 그냥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한 사람이 십몇 년 하다 보면 그 흐름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본질적으로 나와 같은 경쟁자가 얼마나 있냐, 그 게임이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제대로 된 3대 선택, 제대로 된 3대 요소를 확보한 사람에 한해서 얘기입니다. 자, 오늘 제가 호주 영주권 유학 나이키처럼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제목만 가지고는 무슨 말인가 하셨을 텐데 내용을 꼼꼼히 들어보신 분은 아마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혹 지금 이제 호주 유학 후 이민을 알아보고 있는 분들은 시간이 필요하죠. 그게 뭐 몇 달 만에 금방 결정나고 할 사안이 아니고 어쩌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유학 후 이민을 하려고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셨던 분들은요, Just do it. 이상 호주 유학 클럽 호토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